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녹화 날인 14일 금요일 날 이 첫눈 오늘 아침 너무 이른 아침에 내려서 미처 못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눈이 왔다고 하니까 이 겨울도 벌써 다 성큼 다가오는 것 같고 괜히 설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눈이 내린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 한중 FTA 타결도 있고 또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수능도 있으면서 국내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략적 대응들 또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 SK증권에 근무하시는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반대편에는 2주 만에 나오셨는데요. 김우정 연구원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연구원님 2주 만에 저번 주에 빠지셨는데 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예. 회사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네. 일이 있어서 못 왔고요. 사실은 그날 늦게까지 좀 회사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안 돼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 때문에. 그렇죠. 회사 일 때문이죠. 네,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네, 오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항상 금요일마다 보면 시장이 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같은 네. 경우 또 금요일만 되면 또 약간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해서, 또 보는 게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또 밀려야 또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냥 또 덤덤히 시장을 바라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프닝에서 첫눈이 왔다고 이런 말을 드렸는데, 두 분 혹시 오늘 아침 눈 보셨나요? 네, 묵묵부담이네요. 제 눈을 봤습니다, 제 눈을. 네. 아침에 새벽 6시에 첫눈이 내렸대요. 이 서울 주변에서 왔다고 했는데, 6시에 일어나셨나요? 6시에 일어나죠. 네. 일어납니다. 눈이 예. 온 걸 본 건 아니고요. 그 쌓여있는 눈은 좀 보긴 했습니다. 예, 자동차, 이렇게 일반 도로에 대한 거는 다 녹아있는 것 같긴 했는데, 다른 이렇게 체육시설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네. 아파트 단지 그런 데 있는데 보면 이용을 안 하는, 그런데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눈이 왔다는 건 그때 알고 있었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아직 감성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별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기만 또지는 느낌. 그렇죠. 이게 날씨가 확실히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좀 달라져 있긴 조금 한데요. 가라앉아 계신 것 같아요. 가라앉아 있긴 한데. 훨씬 납니다. 그런가요? 그 목소리가 훨씬 나요. 그런가요? 네. 이 목소리로 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아침에는 엄청 춥고 특히 어제 수능일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수능 봤을 때도 아침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역시 수능날은 춥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또 낮에는 또 좀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기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눈 네. 보셨나요? 첫눈? 제 눈만 봤다니까요. 네. 쌓여있는 것도 못 보셨어요? 예,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예, 가을 이제 막 탔고, 그래서 이제 눈도 보긴,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좀 쌓여서, 언제 서리가 내렸나? 이런 생각은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네. 눈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거죠. 러브 스토리처럼 따라라 하면서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 천사도 좀 만들고 하는 이게 눈이지, 이거는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금 내렸다? 그렇죠. 이거는 눈이 아니니까 그냥 첫눈 아닌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이른 아침에 내려서 난 못 봤으니까 인정 못 하겠어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했대요. 첫눈으로. 근데 이제 다음번 내리는 눈 좀 한방눈 좀 내려서 눈 닿은 눈 좀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은 눈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눈 많이 내리면. 그래요? 왜죠? 저는 겨울을 그렇습니까? 충분히 겨울 즐기고요. 계절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세요? 보통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을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수능 보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머리가. 수능이요?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어제가 이제 수능 날이었는데 부장님 수능 세대세요? 여기서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능이라는 단어는 그냥 뉴스로만 들었습니다. 뉴스로만 듣고 수능세는 아니죠. 수능세는 아니고
보통 저희는 학력고사, 네. 학력고사 세대로 예, 또 대학 갈 때도 이제 전기 후기가 있는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록새록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수능은 너무 쉽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발을 했네요. 네, 블라인 할수 도발을 있는 하시네요. 멘트를 하셨네요. 네. 보통 이제 옛날에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능이 어제 보다 보니까 계속 시험을 보는 인구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고3 인구가 학생들은 주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봤었을 때 인구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험 보는 고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TV에 촬영돼서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한 세 줄, 네 줄 이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까지 이렇게 꽉 해서 아주 빡빡하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세월이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그런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수능이 제가 알기로는 1994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부장님의 이제 나이가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네. 수능을 보기 시작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수능 세대시죠? 저는 수능 세대죠. 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수학능력 시험 보면서 이제 대학교를 어딜 가나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수능날 약간 옛날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요? 아, 그렇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어제 조금은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장이 4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 네. 연장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리듬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끝나서 이제 좀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아직 장이 열려있고 이래서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는데 네. 예전에 그런 기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6시인가요? 그때 6시쯤 수능이 끝났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났을 때 그 기분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고생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뭘 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오늘 당장, 오늘 당장 뭐하고 놀까가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뭘 못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뭐하고 종일, 놀았어요? 그때 저 밤에 당일날, 사실은 다음날 학교를 가거든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딱히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뭐하고 해서 네. 그날 아마 만화책 많이 빌려가지고 봤던 기억만 있습니다. 소주랑 같이 네. 만화책을 같이 그건 이제 시험 보기 이렇게 전이죠. 빡빡 피면서 이제 끝났어 이래서 부장님 학력고사 보실 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끝나고 나서도 다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미리 하면서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또 대학 똑같은 공부를 미리 하셨다고요? 정말 믿기진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근데 보다 보면은 또 요즘 그 수포자라는 얘기 아세요? 수포자? 아, 수학을 포기한다. 그거 아닌가요? 수학이 아니고 수능이죠. 예, 수능을 포기한 사람들이랑 또 커뮤니티도 생기는 등 약간 그래요? 또 이제 그런 이게 좀 사회적으로도 또 조명을 다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2교시 끝났는데 그냥 나왔다. 그런 사람들 모여라. 뭐 이런 코멘트도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젊은이? 예. 어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회를 살다 보니까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학이 좋은 대학 갔다. 예, 좋은 대학 가서 그러면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1, 2, 3 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느냐? 아니죠. 그분들 일단 일찍 그만두시고 또 다른 일을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무슨 뭐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좀 그렇지만 그건 너무 좀 구태의연하다라고 네.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회생활은 학교 점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로 네. 충분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좋아하는 행복도 같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능력 못 보셨다고 수능이 물수능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행복한 일을 찾아가신다면 좋은 인생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이 방송 초반부터 약간 사회전도사 분위기로 그렇죠. 문을 예.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모쪼록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테니까요. 남은 앞으로 입시 절차도 좀 잘 정리하셔서 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중 FTA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초에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왔고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먼저 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이제 약간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네. 등락을 거듭하긴 했는데 이 FTA 타결 소식 이후에 이번 주 어떻게 대응 같은 거 따로 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FTA가 중요한 또 이슈로 떠오르는데 FTA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프리 트레이드. 네, 죄송합니다. 네. 또 갑자기 이런 또 돌발 질문을 던지시면은 당황하기 마련이죠. 얼굴이 안 빨개지시는, 네. 맞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 예. 네. 그래서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는 이제 거의 타결이 됐다라고 또 이번에 또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공식 인준은 또 호주와 캐나다 쪽에서 인준이 끝나서 정부에서 인준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는데 한중 FTA는 아직 그 본격적인 어떤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럴 것이다. 이쪽이 수혜다. 이런 쪽도 많이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그쪽에 또 간간히 움직였던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벌써 한중 FTA 개시, 그러니까 협상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1년 이상도 넘어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큰 재료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역량 중에서 한 26% 이상 차지하는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득과 실을 따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은 반드시 피해 업종, 이쪽은 반드시 수혜 업종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의 CEO, 그러니까 즉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 쪽의 사장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중국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갔는데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고 또 네.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 그게 인간의 또 첫째 불굴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 또 하게 되면은 또 피해 업종이 아닌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또 적응하게 되겠죠.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얘기죠? 네. 감기약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막 나오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또 첫 질문부터 또 전반적으로 훑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 그럼 했습니다. 네, 또 질문할 겁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네, 연구원님한테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질문 할 텐데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FTA 타결 이제 중국 시장이니만큼 이제 세계 G2라 그래서 아주 큰 시장이잖아요. 네. 분명히 국내 증시에 영향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FTA 타결 관련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FTA 관련된 것들이 뭐 중국이랑 FTA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미국이랑도 FTA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랑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들이랑 네. 대부분 다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중국과 FTA 체결이 됐는데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 FTA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품목마다 관세를 언제 철폐를 하겠다는 내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즉시 철폐되는 것도 있고 네. 3년 혹은 10년 뭐 그 나라의 약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10년 혹은 20년까지도 보호를 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건드리지 그렇죠. 않고 있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이제 그 품목에서 아예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차별적인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랑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크게 뭐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봐야 그때서야 이게 스웨드가 받는 종목군들 뭐 아닌 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뭐 대부분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말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혜를 볼 것이고 네. 뭐 농산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손해를 볼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보면 뭐 자동차 업종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중국에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동차 공장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관세에 대한 건 원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한중 FTA가 체결이 됐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뭐 크게 뭐 이슈가 받을 수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좀 지켜봤을 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뭐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어떤 업종의 수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확정적인 부분도 다 완결된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부장님 보시기,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확정적인 거 없어서 그렇게 영향이 클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 이 양호 제외 품목으로 분류된 것들도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 이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보시기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얘기 다 하셨는데요. 네, 부장님 보시기에 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네, 난감하게 만드네요. 이제 진행하기 힘들게 만드시는데요. 일단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주도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출 주도 국가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 네. 쪽으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나갔을 때 가장 수익성이나 걸림돌, 장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게 관세가 각국마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서 이거를 좀 없애느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또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현재화 가장 정답이다. 왜냐면 거기다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생산하게 되면 자동차는 거기서 생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드 인 오히려 그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이면 메이드 인 USA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물론 현다이가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좀 활로를 좀 찾았던 상황들이고 그러면은 이런 공장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은 또 하나씩 속속 들여서 그 근처에서 또 만약에 공장들을 열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해외 생산 비중이 그 기지만 뭐 헤드쿼터만 우리나라에 있다. 그리고 해외 생산 비중이 지금 과거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커져서 그 정도에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FTA 그러니까 과거에 장벽이 있던 거를 넘어선다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해서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를 계속 활용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계속 현지화 과정을 계속 들어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부품 업종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들어가는 그동안은 그 현대차가 현지 공장이 없는데 현지 공장이 같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주들이 오히려 수출을 할 때 그때 관세가 만약에 철폐가 된다. 그럼 부품주가 더 좋아지는 그런 꼴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요? 한참을 쳐다봤는데 저를 눈을 잘 안 마주치시네요. 네. 저번에 피디님께서 네. 너무 화면을 안 보신다고 카메라를 안 보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좀 이제 화면 관리를 하느라고 이제 카메라를 많이 봤는데 봐드릴까요? 네, 좀 아이 컨택도 하고 네, 네. 그러셨으면 아, 예,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방송인은 카메라를 사랑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한중 FTA 뭐 저는 할 얘기가 많을 줄 알았어요. 네, 오늘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제 세계 3대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이제 제가 충분히 대답했으니까 네. 예, 김우정 연구원한테 또 마이크를 넘기시죠. 힘듭니다. 이거 10분 동안 혼자 떠들려고 한다면 힘듭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연구님도 아까 그냥 결론적으로 별로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뭐라고 제가 질문을 더 이상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네. 조금 보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까 얘기해 줬던 것처럼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그런 거죠. 중국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일본이 먼저 철강 업체들 많이 성장한 다음에 그걸 따라갔던 게 우리나라였고 그 뒤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FTA를 했을 때 중국에 수출하는 만약에 저희가 철강을 수출한다라고 하면 관세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이 만약에 우리나라 게 훨씬 우수하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걸 쓰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품질 자체가 좀 차별이 별로 없을 때 가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FTA라는 게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좀 향후에 중국에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건비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장이 이제는 중국보다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시점은 아니겠지만 물론 뭐 철폐되는 기간 자체가 뭐 10년 혹은 20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그 뒤에는 혹은 더 뭐 공장 자체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적으로 옮겨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효율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체결됐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지금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뭐 현지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장점은 없을 겁니다. 결국 아까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련 업체들 똑같이 따라 들어가서 공장 짓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회사들이 네. 수출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중 FTA 체결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논란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큰 골자를 보자면 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차차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국내 증시 영향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는 이 삼성 SDS의 상장입니다. 이 SDS가 상장되면서 여러 가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반사. 네. 다시 반사. 네. 자, 이 삼성 SDS가 상장돼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네. 이 기업이 대체 뭔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삼성 SDS는 어떤 주인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T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영어로 쓰죠. 이제 삼성 SDS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오늘 한참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상장 오늘 맞는데 그렇게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장은 삼성 SD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찾으실 때 영문자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예, 한 글자로 이렇게 또박또박. 좋은 팁이네요. 중요한 팁. 네? 네, 중요한 팁이네요. 이거 모두 찾아보셨는데 안 나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아, 받아들여서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통 보기에는 이제 물어보시죠. 네. 그러면 이거 삼성 SDS가 왜 상장이 안 됐느냐?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 SDS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그룹의 IT 서포트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상장되느라고 말이 많았었죠. 근데 무슨 이제 그 후계 구도가 진행이 됐었을 때 가장 핵심인 회사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던 그런 네. 하루였었고, 그리고 이게 보통 약한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 종목이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네, 찍어보세요. 한 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네. 시초가는 19만 원에 상장이 돼서 공모가가 19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규정에 의해서 시초가 등락폭이 2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이 38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또 상한가가 갔다. 그러면 오늘 약 한 43만 원대 시작을 해서 나올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38만 원에 2배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외국인들 매도가 막 나오면서 주가 이제 밀려서 끝났죠. 32만 얼마 때 이제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만 원대 중반대라고 치고, 예,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장외에서 얼마 갔는지. 한 15만 원? 그랬으면은, 네. 네, 그보다 더 쌌죠. 예, 그보다 더 쌌습니다. 보통 3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나온 얘기가 뭐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한참 또 주변에서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예, 이거 지금 가격대 이제 산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보통 나온 얘기가 상장 앞으로 좀 힘들 거다. 예, 상장이 워낙 그 뒤에 베일에 가려진 회사다 보니까 이런 네. 어떤 그 권력의 핵심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베일에 많이 가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후계 구도가 임박했다는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임박하다 보니까 좀 상장이 빨라진 측면 쪽에서 나온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급하게 진행됐죠. 예, 상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 SDS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네. 저는 좀 말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썩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공식적인 이런 그 방송에서 예,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너무 또 밝히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생각보다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이야기라고 뭐 할까요? 이런 전반적인 삼성 SDA 상장에 걸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은 예, 일단 그냥 keep quiet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뭐 시장적인 면에서만 얘기하면 되겠죠. 뭐 내부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삼성 근데 제 SDS는. 경험상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 방송 말미 혼자 말씀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얘기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굳이 묻지 않았는데 네, 직접 말씀하셨던 게 몇 번 네. 있으셔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가급적 좀 더 명쾌하고 날카로운
맨눈이 아니죠. 네. 예, 날카로운 시각으로 보시는 예, 김부정 연구원한테 네, 여쭤볼까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스가 날아왔는데 연구원님, 네. 뭐 그래도 여러 가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하셨죠? 네, 삼성 SDS는 이런 주다, 뭐 네. 어떤 성과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뭐 첨언하시거나 아니면 네. 조금 이 부분은 이상하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무슨 그걸 갖고 계신지 정확히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SDS는 IT 업체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고요. 네, 그냥 지금 말하는 후계구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냥 지분 구조를 좀 살펴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님이시죠. 예, 네. 그분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20몇 프로 갖고 계시고요. 전체 삼성 그 오너가로 따지면 거의 한 30% 가까이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장외에서 뭐 3만 원대 그 가격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은 제가 뭐 학교에서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그럼요, 어리죠. 네, 많이 어립니다. 그러면 지금 외모는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네. 바로 이제 디스를 하시네요. 바로. 알고 계신 게 워낙 많으신데 아, 그래서 네. 더 오래 근무하셨는 줄 알았죠. 이거 포장인 거죠? 아니 네. 칭찬인 거죠. 왜 바로 몰아가세요? 이제, 예, 그렇죠. 바로 예. 우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 아닙니다. 뭐 3만 원대 받으셨던 분들이 그 가격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가격대 보면서 뭐 워낙 시장에서는 이게 네. 컸던 종목이니까 관심이 컸던 종목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다 써냈는데 목표가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뭐 35만 원, 뭐 38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50만 원까지 봤거든요. 그래요? 예, 50만 원대까지 가는 레포트를 봤었는데 그 타겟 프라이스니까 그 목표가를 제시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뭐 PER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PER 갖고 이제 뭐 네. 설명하는 분도 있고 뭐 EV, EBITDA를 갖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격이 다른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삼성 SDS 상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만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관심도 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뭐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뭐 삼성그룹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그 IT를 뭐 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쉬운 건 SK에서 SK CNC 역할을 SDS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CNC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난 거는 현대 글로비스가 하는 일도 SDS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 개를 좀 합쳐놓은 회사 같은데 사실 삼성 SK 그 CNC나 글로비스도 또 지배구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세 종목 모두가 그 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좀 동조화되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회사 사업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SDS가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SK CNC라든지 글로비스가 걸었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삼성생명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좀 많이 밀렸던 그러한 움직임이 갈 것인지는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하나의 그 재미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도 오고 입동도 지나면서 지금 많이 날씨가 춥죠.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스튜디오가 열기가 확 오르다 보니까 약간 히팅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방송에 열중하고 이제 목을 많이 쓰는 방송인들은 그런 목 관리가 필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앵커님도 지난주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방송엔 안 나갔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약간 여기 이제 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연구원님이 이제 계속 이제 아프셔서 기침을 하시고 연구원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장님도 하셔서 두 분이 감기가 서로 옮으신 게 아닌가. 바이러스가 공중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입니다. 여기. 네,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스크 쓰고 방송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말을 어떻게 하죠?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해야 되나? 아니죠. 여기다 마스크에다 X자를 하고 네. 모자를 쓰신 다음에 랩. 무슨 파업하나요? 파업? 아니죠. 그 네. 랩이죠. 예. 랩. 네, 그렇죠. 전현무 랩 잘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그런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랩은 보통 항상 음악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영역이 있습니다. 다 그들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쪽에 또 다른 쪽은 너무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그때 약간 락 쪽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락은 아니고 락이죠. 락. 락. 락은 아니고 락. 예, 락은 네. 예, 즐거운 락자 그냥 그걸 뿐인데 락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락을 좋아하시면은 랩은 별로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랩이 아니고 랩이죠. 오늘은 발음 교실로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네. 음악은 다 좋습니다. 다 즐겨 듣고 그래서 뭐 이제 약간 퓨전식으로 해서 크로스잉 되고 이런 것들 다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 인간으로서의 불굴의 저항 정신 그리고 뭔가에 굽히지 않는 그런 인간의 메리트를 충분히 표현하는 음악, 예, 그거는 락입니다. 네. 피스. 네, 저번 주에 엄대리님이 네. 잠시 나오셨을 때 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일렉 기타 치셨다고 하셨죠? 그 거기서 같이 베이스 기타를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연구원님은 뭐 같이 안 제가 하셨나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연주를 제가 처음 봤던 신입사원 때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 같이 무대에 서신 적은 없어요? 아유, 창피해서요. 거기 못 올라갔습니다. 아유. 왠지 뭐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아유, 드럼을 잘 치실 것 같은데요? 아유, 그 악기에 관련된 것들은 좀 연관이 없고요. 저는 음악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죠 김민수 부장님 어마어마하셨습니다. 기타 치시는데 전설이셨나요? 그럼요. 회사에서는 뭐 대단하셨고요. 아마 랩은 시대가 좀 안 맞으실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나이가 좀 더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수능 세대는 그렇죠. 돼야. 수능 세대는 네. 좀 돼야 랩이라는 걸 알죠. 저희가 랩을 접할 때는 이제 흑인 음악이라고들 하죠. 근데 그 부장님 나이 때는 흑인 음악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 노래방이라는 거 이런 거 하는 같이 가게 되면 그 같이 그쵸. 가셨구나. 같이 몇 네. 번 가봤죠. 예, 그럼 이제 랩, 힙합이나 뭐 이런 음악을 하시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없으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또 신입사원이기 때도 그랬고 또 어린 동생들이니까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될 때 보면 한숨을 그렇죠. 쉬셨어요. 뭐 아유, 뭐 네. 사실입니다. 예, 그 얘기 계속. 근데 이거 네. 폭로 방송인가요, 이거? 아니 뭐, 네. 뭐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음악을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하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네. 음악을 소화를 할 수 있지만 예, 부장님께서는 그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락만 하시네요. 아 그렇죠. 좋아하시는 음악들이 락도 저희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독특하다는 이제 얘기는 보통 안 좋은 얘기인데, 아니요 보통. 회사의 부장님들은 이제 뭐 노래방 가시면 락을 잘 부르시지는 않잖아요. 끼인 세대죠. 끼인 세대인가요? 그 그 이분들 표현 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네, 네. 날카로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시지만 부장님 쪽에서는 나이가 좀 어리시거든요. 그래서 또 네. 그 다른 분들이랑 가시면 또 못 끼십니다. 저희는 어리니까 뭐 그냥 이런 노래 부른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 부르실 때 끼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또 부르시는 노래들 보면 뭐 송골매라든지 이런 노래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애매하시죠. 네. 그 부장님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셨을 때쯤에 아무래도 그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치원 때, 예. 유치원 때요? 유치원 때 아들이 유치원 때요? 아무튼 그때도 한창 서태지가 이제 랩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처음 나왔던 때가 92년도 아니었을까요? 예, 그 92년도 때 처음 데뷔했었을 때 그때 그때 아마 제가 알바를 했었을 겁니다. 알바를 하고 예, 네. 집에 와서 예, 때 하는데 그때 그 MBC 뭐 인기가요 그거 하는데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나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나라였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근데 그렇죠. 그 운율이 그 리듬감하고 이 운율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지금까지 왔었던 어떤 그 새로운 좀 센세이션하게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때 좀 처음 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진화되는데 항상 그 서태지 씨도 네, 네. 똑같이 바탕에는 예, 락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제가 알고 서태지 씨가 그 전에 그 락 밴드에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신화위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아무래도 보통 보면은 이제 과거 제가 지난번에도 신해철 이 선생님의 얘기를 팬이셨다고. 예. 얘기를 했었던 듯이 이제 보통 그 음악이나 아니면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생활 쪽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거나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네. 그래도 이제 좀 조금이나마 좀 솔직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의 기조는 그래도 락 스피릿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이제 초반부터 이제 FTA 이런 관련된 거를 이제 여쭤봤을 때는 이래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다소 조금 다운의 모습이셨는데 이제 음악 얘기하니까 눈빛이 초롱초롱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다시 다운될게요. 네. 다운되지 마시고요. 네. SDS 관련돼서 그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2008년 당시에 이제 한두 장 3만 원대까지 있다가 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이 주가가 계속해서 더 상승 기조로 갈까요? 이 주가?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이 상장을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이 이득을 봤을까요? 그러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누가 가장 보통 이제 장외에 있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상장을 해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게 뭐죠?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을 네. 때,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그 모기업이겠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대주주. 보통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의도대로 주가도 움직이겠죠.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한 설명은 다 드리는 편인데, 아까 김우정 연구원께서 또 삼성그룹에 뭐 이렇게 네.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거와 연결시켜주면 해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상승 기조를 탄다는 말인가요?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그거는 주가를 예측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보면은, 당장 오늘, 아니면 당장 앞으로 어떤 변화, 이거는 기업의 가장, 주식회사 여행까지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네. 주가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의 기본이요? 네. 기분이 아니고 주가의,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게 아니고 네. 주가의 기본, 바탕,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뭐였죠? 네, 그 방송을 하시면서도 항상 집중을 하셔야죠. 네, 어떤 돌발 집중하고 상황이 있습니다. 네, 실적입니다. 실적이죠. 근데 지금 삼성 SDA 실적 기조를 봤을 때 지금 주가가 38만 원은, 네. 뭐 35만 원 이거다.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 플러스 알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주가가 30몇만 원, 35만 원대 형성된다는 거는 어떤 그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즉 주가의 실적과 이 어떤 뭐 아무리 삼성그룹 쪽에서 나머지 서포트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성 이런 걸 다 녹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을 38만 원대라고 35만 원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네, 그럼 상승 기조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더 이상 물어보면 저 이제 폭발해서 이제 막 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한번 더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나온다는 건가요? 안 나온다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냥. 네, 잠시 후에 기습 질문으로. 연구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상승 기조 앞으로 좀 탈 수 있을까요? 뭐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뭐 사실 지금 SDS가 실적을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이외의 것이라는 게 아마 그 뭐 대주주와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주주와의 관계라는 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만 알지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뭐 갈지 안 갈지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고요. 네. 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너무 쿨하신데요. 그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겠죠. 뭐 저는 그냥 그렇죠. 단지 그냥 발만 담그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분들이 싫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네.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회사 네. 자체가 뭐 추세 상승으로 간다, 뭐 말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근데 SK CNC라든지 글로비스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뭐 재밌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은 뭐 누군가가 이익을 봐야 되는 업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또 갖다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었을 때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내용이 만들어지고요. 사업도 뭐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그런 쪽으로도 계속해서의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또 그 당시 혹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거 다 있을 테니까요. 네. 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뭐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의 기조 자체는 저는 뭐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게 추세 뭐 이게 당장이랄지 네, 뭐 좀 언제 길게 될지는 볼수 있어서요. 예 뭐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이 의견에 긍정하시나요? 부정하시나요? 참 집요하시군요. 네. 디스패치 기자 같으십니다. 네. 네. 저는 긍정 때 시기적으로 봐야 될 것 긍정? 같은데요. 예, 네. 시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약 앞으로 1년 7개월 동안은 상승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네요. 1년 7개월. 그거는 네. 찍은 거죠. 그냥 찍어주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제 기본 입장은 똑같고요. 네, 지금 주가가 형성되는 요인 중에 네. 어떤 기본적으로 주가가 갖고 있어야 될, 형성돼야 될 요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겹쳐서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가와 연결시켜서 앞으로 예측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좀 상승 기조가 있지 않을까, 뭐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특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네요. 네, 좀 찝찝하는 얘기시죠. 저게 뭔 소린지 이러시면서 네, 하려면 얘기를 하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상한 질문만 해서 사람 당황하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아니에요. 네. SDS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네. 네, 순간 긴장하셨죠? 네, 한글로 SDS라고 네, 그렇죠. 하셨죠? 한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결론으로 이제 의미 있는 결론을 맺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또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이 계속 나가면은 이제 다음 주 시장 대비를 좀 시청자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한 주를 보내고 또 다음 주 시장을 열 때 시청자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좀 여러 가지 팁도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다면 있는 것 같고 또 아직 뭐 유가 하락이나 뭐 엔저 같은 악재도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요.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랑 악재가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앞으로 유심 있게 바라봐야 될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환율인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엔저 얘기 같은데요. 뭐 다음 주 시장에서 일본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좀 풀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푸네요, 돈이. 뭐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뭐 좀 지켜보는 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 시장에서의 주 초반이라든지 이럴 때는 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 일본의 GDP 발표라는 거죠. 네, 그럼 또 엔저라든지 또 엔화 관련된 환율 관련한 주들이 조금 흐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부장님 보시기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이제 주는. 낙서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가 네. 이건 농담이고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정답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나 앞으로 연말까지 흐름들은 일단 입맛에 맞춰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율 이것도 또 환율 얘기를 지금 시간에 하게 되면 PD님 집에 못 가시니까 녹화하시는 PD님 고생하시는데 못 가시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 조금 남아서 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엔저 현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주에 여기 있어주셨던 엄태식 대리가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 이 한계가 어딜 것이냐 이런 거 확인하는 작업이 나온다 그러면 네. 시장엔 별로 안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삼성 SDS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삼성 SDS 살려고.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자금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다 그러면 다른 건 팔아야 되겠죠. 그런 현상들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렇게 크게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또 계속 정고점대 넘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그 분위기 맞춰가고 중국도 약간 삐끗삐끗하지만 그래도 강세고 우리만 거의 됐습니다. 예.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몇 주째 계속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누가 자신이 있어야죠.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이거 지금 네. 바닥을 찍었으니까 돌려야 돼. 아니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호재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누가 총대를 딱 메고 앞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도 없고 그러면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항상 좀 적정한 아주 슬림하게 주식 비중 가져가시면서 그냥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타, 짧게 치고 빠지고 하시는 것만이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한번 이런 상황에서 또 분위기만 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또 우르르 이렇게 돼버리고 거기다가 또 이번 주 이제 15일이죠. 그러면 상장 기업들이 보통 다음 분기 15일 다음 달 15일까지 이전 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되는 거의 다 대부분 발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쯤이겠죠. 또 막 또 올라오고 있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다음 주 초는
특히 개별주 쪽에서 실적 발표한 것들 가지고 또 네.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개별주들에서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 실적 흐름들에서 일단락이 됐다 그러면은 또 넘어간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은 시장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심조심 살살 그렇게 되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연구원님, 뭐, 이 다음 주에는 큰 호재가 없어 보인다. 뭐, 조금, 이슈가, 일본 GDP 관련해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연구원님의 다음 주에 어떤 투자 대응, 전략 이런 건 있으신가요? 아,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건데, 먼저 이거보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네. 얘기 주셨는데 부장님 말씀을 조금 보태면 그 총대를 부장님이 좀 매주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이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네. 굉장하시니까요. 네. 각종 방송 매체에 나가서 그럼요. 예, 뭐, 저희 저를 방송도 따르십시오. 적극 이용하세요. 네, 그럼요. 저를 따르십시오. 예. 무조건 코스피 3,000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네, 얘기해 주시면 SS 되고요. 관련된 얘기도 기탄 없이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뭐. 그렇죠. 네. 저는 하지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괜히 그런 쪽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방송 제명 정지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나오십시오. 그딴 식 얘기하시려면 그만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 들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네. 네. 농담이셨죠, 연구원님? 진담입니다. 진담인가요? 은근 아니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태식 대리가 분명 방송 볼 겁니다. 네, 볼 거고요. 어떻게든 찾아서 볼 테니까요. 나중에 얘기 따로 하시겠죠. 욕한 건 아니었습니다. 욕한 건 그럼요. 아니고요. 네. 아닌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환율에 대한 흐름을 명쾌하게 알고 싶었는데 뭔 얘기인지는 그랬다는 것뿐이고요. 아는 건 많은 친구니까. 네, 또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은 헛갈리실 겁니다. 네, 그럼 얘기 계속 네. 이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점심 먹고 나오고 나서 이제 오후에 사실은 이제 저도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있긴 했었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좀 정신이 몽롱하긴 했었는데요. 앞에 좀 가로 붙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기 약을 먹어서. 그렇죠. 감기약. 네. 제가 지금 항상 약을 하는 것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감기약을 먹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몽롱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일이 많더라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좀 일이 많아서 있다가 왔더니 시장이 엄청 밀려 있더라고요. 종목들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해봤는데 딱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보면 사실은 코스피 시장 봤을 때 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수 자체는 큰 변화도 없었고 이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5%씩 오르기도 하고 그런 대형주들이 그런 움직임, 코스닥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걸 보면서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약한 것 같고요. 지금은 기관들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팔면 빠지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오는 만큼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계속하고는 있지만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거고 변동성이 좀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종목들에 대한 대응들을 좀 짧게 하시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하는 것보다 현금 비중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종목들, 확신이 좀 드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짧은 대응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오늘 좀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들의 어떤 다음 주 대응 전략이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확신이 드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좀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라고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해지셔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눈도 오고 날씨가 나날이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희 오늘 동안 좀 기침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방송 또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